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오전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입주합니다. 22일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 30분경에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할 계획입니다. 퇴원할 때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곧바로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어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한 번 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대구로 내려가 박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아직도 박 대통령 정치적 영향력이 살아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박 대통령 퇴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욱 몰려들어 마치 관광 명소처럼 변한 사저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육가읍 쌍계리 한저택 앞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대환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고향에서 편히 머무시면서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과 건강을 치유하시길 기원합니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아마 나라의 TV 구독자님 마음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사저에는 이미 이삿짐 반입이 끝났고 내부 수리와 경호 그리고 경비시설 구축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저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전입신고 등 행정 절차도 모두 끝났습니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사면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박 대통령이 사저에 입주하면서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나 새 정부에 대해 언급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한편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약칭 가세연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을 앞두고 박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뉴스 등 다 보고 계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세연은 20일 오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박 대통령의 오는 24일 퇴원 소식을 전하며 다들 알다시피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따로 모금을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돕겠다는 모금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사기라며 현재 박 대통령을 도울 방법은 딱 하나이다. 오직 박 대통령 책을 사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세연은 지난해 말 박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나눈 편지를 엮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신발 안에 돌멩이가 있으면 힘들어서라는 말은 2013년 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발언입니다. 2022년 3월 21일 윤석열 당선인도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워딩 맥락이 매우 엇비슷한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레토릭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사용한 신발 속 돌멩이란 표현을 두고 정치권 역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사용한 비유를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간담회 현장에선 기업의 해외 진출 규제를 두고 모래주머니를 달고 매달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 말은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13년 1월 경제 1분과 업무 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먼 길, 좋은 구경 간다고 해도 신발 안에 돌멩이가 있으면 힘들어서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 말한 것과 거의 표현이 똑같았습니다. 모래주머니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박 대통령의 손톱 및 가시란 비유가 떠올랐던 말도 나왔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규제 개혁에 관한 좋은 표현을 고민하다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곧 퇴원을 앞둔 박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들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22일 북한이 서해상에서 방사포를 사격했다. 방사포는 9.19 합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너무 당연한 소린데 지난 5년 동안은 저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며 이걸 보고 지난 5년간은 대통령직이 공석이었었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문재인 좌파 정권 대북 정책을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 중국 외교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미국 전문가 위주로 진영이 짜여 한미동맹 재건을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의 기조가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드러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인수위 명단에 따르면 중국 외교 전문가는 일부 추천 명단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 전문가는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다자 외교 전문가는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중국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수위원들 역량으로도 중국을 커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도 인수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요. 중국을 대국으로 한국을 소국으로 차만든 문재인 정권의 중국몽 4대 외교, 이제 제대로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직원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배제된 것으로 21일 파악됐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부처 개편을 앞둔 상황에 당사자가 철저하게 배제된 모양새입니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인수위의 요청으로 국장급과 과장급을 2명씩 인수위에 추천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가 국장급, 과장급 각 1명씩을 선정해 사회복지문화 분과로 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에 여가부 직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폐지당할 위기에 처한 여가부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게 이 양반들아,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어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에 좌파 스피커 김어준이가 참전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방침에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어찌 기분과 느낌으로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를 옮기려 하나라고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 씨는 22일 자신이 진행을 맡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범 직후부터 인수위 사무실 통이동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은 안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 준비된 이후 추진하는 게 순리라는 청와대 입장을 맞받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응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는 말인데 청와대에서 하루라고 근무하면 지구가 무너지냐면서 국정과 안보 공백 없도록 청와대에서 얼마간 근무 제대로 준비해서 이사가면 되지 않는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이어 당선인은 청와대에 가는 순간 제왕적 대통령으로 찌들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기분, 느낌 아닌가라며 어찌 기분과 느낌으로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를 옮기려 하는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윤석열 당선인을 정조준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넌 하루라도 헛소리 궤변 늘어놓지 못하면 지구가 보게지나? 라며 교통방송서 이런 말들 하는 자체가 진짜 많이 불편하다. 이제 그만 듣고 싶다고 힐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어준 이 양반아, 서울시민 혈세 지원처 받아 고작 좌파 스피커 노릇이나 하고 자빠진 네 행실이 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무리하다고 규정하면서 안보를 이유로 든 게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데요. 당시 문재인은 이날 용산 이전 문제를 다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동안 북한 도발 때마다 청와대는 우회적으로 비판만 할 뿐 대화를 강조해온 데다가 NSC도 직접 주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에도 NSC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며 발목 잡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태영호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데 대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이 북한의 위협과 안보 공백을 걱정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문재인이 맞는지 의아하다고 거듭 비꼬았습니다. 또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도 눈 감고 유엔 대북 교탄 결의안에 불참하고 오히려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국제공동체를 찾아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북한 위협이 걱정된다고 주장한다고 힐난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만들어 휴전선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고 지피 초소들을 철수해 공격 루트를 열어주고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아 한미연합 태세를 약화시키던 정권이 갑자기 북한 위협이 걱정된다고 한다면서 북한의 연례적인 무력 시위가 오히려 대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던 문재인 정권이 4월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4월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때라며 4월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군사력 아닌 대화로 힘이 아닌 종전선언과 같은 종이장으로 평화를 만든다던 정권이 안보 공백을 걱정한다고 하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사이에 북한이 기습 도발할 정도로 안보 상황이 취약한데 종전선언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가 지난 5년간 이런 안보 문외한들의 손에 좌지우지되었다고 생각하니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전국을 정수리의 마구잡이로 찔렀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